로미 고네는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그녀 주변을 모두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그녀를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로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납치범들은 그녀에게 자신에게 한 일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하마스 군사조직 수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6번이나 암살을 시도했던 10월 7일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6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살아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마스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에 답하는 열쇠입니다. 하마스에게 아직 미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잔혹함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편집증을 이겨내는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정의는 찾아옵니다. 이즈 알딘 아라다드는 단순히 도주 경로에만 숨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정보 수집 기술로도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이 있었죠. 이스라엘 인질들이 그의 근처에 일부러 인간 방패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10월 7일 공격에서 포로로 잡힌 젊은 여성 군인들. 그 중에는 리리 알바그, 다니엘라 길보아, 아감 베르거도 있었습니다. 나하로즈 기지의 군 감시병들이 그와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방패로 이용되었습니다. 잠깐만 이 점을 생각해보세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했던 날에 침대와 가족들로부터 끌어낸 바로 그 여성들이 자신들의 납치를 명령한 남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한다는 것은 구하려던 사람들을 죽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은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고한 사람들을 방패로 삼을 수 있었던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알하다드는 1987년 하마스가 창설되던 해에 17살의 나이로 하마스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카삼 여단에서 수십 년 동안 계급을 올리며 꼼꼼하고 냉정하며 극도로 추적하기 어려운 인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거의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같은 곳에서 2번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자지구의 터널 속을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정해진 습관도, 반복되는 패턴도, 뚜렷이 알려진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공개 사진은 수년 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부 내에서는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집증이 그를 오랫동안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를 쫓던 요원들은 그를 가자지구의 유령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2023년 10월 7일 공격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에서 입수한 문서에는 공격 시작 전에 알하다드가 서명한 명령서가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주요 목표는 첫 몇 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 가자지구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대규모 납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알하다드는 그 전략 설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학살 이후 전 세계가 인질 협상을 지켜보는 동안 알하다드는 내부에서 인질 억류 체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질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질들이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 통제했고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 최소 6번 그를 제거하려 했지만 그는 모두 도망쳤습니다. 어떤 때는 몇 분 차이로, 또 어떤 때는 근처에 인질들이 있어서 공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과 아직 억류되어 있던 마지막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으로 알하다드의 방패는 사라졌습니다. 그와 이스라엘 사이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령은 자신의 유일한 진짜 보호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시간이 다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와
군 정보기관이 실시간으로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가자지구의 특정 주소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 모든 신호, 모든 수상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쉬지 않고 정확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그가 실수를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집요하게 쫓기던 남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결과는 불가피합니다. 2026년 5월 15일 밤 7시 45분 알하다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지상으로 올라와 터널에서 나와가자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로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몇 초 만에 정보부는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공군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상황을 깨닫기도 전에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령이 발견되었습니다. 알하다드는 자신이 사격과 수류탄 투척을 가르쳤던 아내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석방된 인질들과의 모든 대화에서 알하다드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유령의 죽음 11일 후 하마스는 이미 새로운 군사 책임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1일 후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한 주거 건물에 대한 공격으로 모하메드 5대를 제거했습니다. 11일은 하마스의 새로운 군사 지도자가 살아남은 시간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실제로 구축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보다 더 정교한 무언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마스가 새로운 수장을 임명할 때마다 그 남자는 자동으로 이스라엘의 1번 표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후보자들이 직책을 맡기 전부터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마스 내에서 유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곧 자신의 사형 선고에 서명하는 것임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지휘관들만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책 자체를 원치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지도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마 지금 하고 있을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마스의 끝인가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마스는 예전에도 지도자들을 잃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조직은 바로 이런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중앙 지휘 없이도 작동하는 독립적인 세포, 분산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일어났던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0월 7일을 계획했던 하마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격의 설계자였던 야히야 시나르는 사망했습니다. 모하메드 데이프 알카삼 여단의 역사적인 사령관도 사망했습니다. 야히야의 형제이자 단체를 재건하려 했던 모하메드 시나르는 사망했습니다. 이스마일 하니 정치적 수장은 이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알하다드, 가자에 남아있던 마지막 주요 설계자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자는 직책을 배울 시간도 거의 없이 제거되었습니다. 한 명씩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세계가 알던 하마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분열된 조직이고 확고한 지도부도 없으며 수년간 구축해온 전략적 핵심도 없습니다. 이것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줄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일을 겪고도 하마스가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끝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이 갈등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줬다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할 사람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다음에 만나요.